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종목을 추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장주, 후발주, 꼴등주 이렇게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거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세력의 물량 이동,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을 때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초보자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세력봉은 노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세력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빨간 색깔 장대 양봉이 종가상으로 20%가 넘어가는 것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20%라고 일단은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20%인데 여기서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500억이 넘어가는 주식을 세력봉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기준이 다르고 종목을 매매할 때마다 어떤 세력봉을 거래할 것인가, 어떤 것들이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20% 이상의 종가를 형성하고 거래 대금이 500억이 넘는 종목들을 세력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맨날 하는 루틴의 방식은 무엇이 있냐면 장이 끝나고 나서 매일 20%가 넘어가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 테마가 무엇인지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히 종목명만 검색을 해봐도 어떤 종목들이 어떤 테마로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수고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테마를 기준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대장주부터 3등주까지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KCT라는 종목이 있는데 2월 26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세력봉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20%가 넘었고 거래 대금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거래 대금은 1,500억, 종가상으로는 30%가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KCT를 가지고 네이버에다 쳐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테마로 올라갔지?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는 테마로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테마를 파악하는 기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KCS도 2월 26일 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래 대금이 조금 작았어요. 580억이고 조금 전에 KCT는 10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날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똑같이 같은 테마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대장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한 게 있는데요.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K사인을 보면 2월 26일 날 17%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많이 터졌고요. 그러면 하나의 뉴스, 디지털 화폐라는 하나의 뉴스를 가지고 세 종목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테마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마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확실한 거, K사인은 지금 3등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나요? 하나의 테마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이 대장주, 그리고 약한 것이 후발주, 그 다음 종목이 꼴등주, 3등주라고 하는데 3등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소한 대장이 뒤바뀌는 현상이 선두주, 그러니까 선발주와 대장주와 후발주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3등주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특정한 루틴을 통해서 세력주 중에서 대장주와 후발주 정도는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날 거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KCT가 지금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날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꼭 일봉을 해석합니다. 제가 일봉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앞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뚜렷한 상승은 아니지만 윗꼬리가 달려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면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을 때 일봉상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이 부근대가
앞전의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이렇게 자꾸 위로 쳐주면서 뺏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수를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매수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흔드는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벌써 3달, 4달, 5달을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이 본전까지 온 주식을 그냥 들고 있기가 쉽겠냐는 거죠. 상당히 심리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주가의 물량을 뺏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날은 26일 날 이 세력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CS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KC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물량을 뺏었다고 보이는데 여기는 전고점들을 이렇게 툭툭 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툭툭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14%나 상승을 했어요. 호재를 달고. 근데 종목이 그러면 이렇게 갭으로 떴다면 그냥 때려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물량을 그냥 뒤로 쭉 빼더니 보합으로 끝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야 이거 세력이 지금 물량을 팔고 있나? 또는 테마에 엮이지 않는 거 아닌가? 하면서 실명 매물이 나옵니다. 그럴 때 세력은 역으로 다음날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이 사실은 속임수 음봉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죠? 이 물량을 다 받아서 상한가를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상한가를 보면서 아 세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K사인은 이제 3등주로 끝났고 KCS와 KCT 둘 중에 하나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대장주는 무엇일까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날 3월 2일 날이 이제 중요합니다. 둘 다 상한가를 가고 3월 2일 날 아침에 어떤 종목이 더 갭을 높게 띄어서 시작하느냐가 사실은 대장주의 판명이 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KCS 같은 경우에는 그 11,100원에서 17%가 올라서 시작을 하는데 KCT 같은 경우에는 8.45% 올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KCS가 대장이라는 게 이제 판별이 난 거죠. 일단은 나중에 뭐 순환매가 나와서 다시 한번 1등과 2등이 바뀌는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있고 KCS라는 종목이 이제 대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꼭 대장주만 거래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아니고 2등주까지는 거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2등주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타점들을 조절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장주와 후발주가 뭔지를 구분을 해야지 어떤 종목은 좀 더 낮게 살 건지 어떤 종목은 좀 더 비중을 줄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전략도 없이 주식을 하고 계실지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린이 시대다 동학개미 운동 시대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테마주에 덤벼들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으면서 시장에서 저 같은 사람하고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실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KCS와 KCT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장주와 후발주가 정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어떤 툴로 거래를 할 거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그 기법보다 특정한 타점보다 제일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장주와 후발주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서는 아무런 기법을 갖다 붙여도 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대장주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에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4등분선을 거서 매매를 합니다. 이거 실제로 막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서 팔아요. 4등분선 거서 매매하면 여기 1선에서 맞고 반등 나와서 올라갔죠. 와 대장주니까 반등 나왔네. 이런 식의 원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3등분선을 거서 팝니다. 자 보세요. 3등분선 한번 거볼게요. 되나 안 되나? 3등분선에서 봤으면 여기서는 안 사졌는데 이 1선에서는 또 결국엔 사졌네? 그죠? 맞나요? 여기서 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제 매도해가지고 수익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정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강한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각자의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수익이 난다는 대전제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강한 종목을 선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를 어디서 잘 살까를 자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의미한 고민이란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기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직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기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데 그 노하우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강한 종목을 선정하고 세력을 알 수 있는 종목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대장주랑 후발주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뒤에다가 어떤 기법을 갖다 붙일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은 역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누구는 여기다가 피보나치를 그어요. 피보나치를 그으면 자 보세요. 피보나치를 걷어. 그럼 0.236에서 샀으면 반등 나왔죠. 와 수익이다. 0.38에서 샀으면 반등 나왔죠. 와 수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와 382 피보나치가 되는구나. 4등분선 매매기법이 되는구나. 3등분선 매매기법이 되는구나.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은 강한 종목, 대장주와 후발주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법적인 노하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의 기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면 KCS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한테의 기준은 이제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선에서 이제 매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까는 선 같은 게 없었지만 지금은 제가 기법을 어떤 식으로 씌워서 선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수천 번의 통계를 내보니까 대장주가 형성되고 세력이 입성된 주식에서는 이렇게 1선과 2선을 벗어나지 않고 주가가 큰 반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에 종목 선정이 좀 잘못된다고 한다면 손절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대부분 빠져나왔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노하우들을 가기까지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선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교육을 듣거나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루틴이 돼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지 오늘은 좋아 보여서 사고 오늘은 낮아 보여서 사고 이런 식의 매매는 옳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KCT도 제가 2등주여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면 지지와 저항의 라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 저점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구간대를 매수 존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타점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어보면 이런 구간대가 매수가 돼서 뭐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 근데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잘 긋는 사람은 좀 더 위에서 살 수 있고 좀 더 아래에서 살 수 있고 뭐 이런 자기만의 루틴들이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다는 노하우가 생겼다는 전제하에 기법이라는 것이 붙게 되면 이렇게 좀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차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1선에서 올려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1선 깨고 나서 2선까지는 안 오다가 옆으로 횡보해주고 결국엔 반등이 나왔네. 강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대장주는 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대장주가 아니고 후발주들은 조금 더 낮은 타점에서 잡아주는 그런 센스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KCS는 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KCT는 1선을 좀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대장주와 후발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의 크기가 있으니까 타점들을 조금만 조절을 해준다면 종목 선정을 잘 한다는 전제하에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 좋은 종목 선정하는 거 오케이. 타점이 기법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들어주는 현상들이 왜 발생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있어야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가가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다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떨어질 때 세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통계만 있는 게 아니고 원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명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세력봉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강력한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세력봉들은 주가를 올릴 때 상당히 많은 돈을 썼단 말이에요. 물론 매집하는 기간에서도 돈을 썼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만들 때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팔아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엄청 많이 물량을 들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유통 물량이 뭐 한 2만 주라고 그냥 가정만 해보겠습니다. 2만 주인데 내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15,000주를 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15,000주라는 거는 이 유통 물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팔고 싶다고 이 15,000주를 그냥 시장에다 던지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바로 하루아침에 하한가로 직행합니다. 왜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가의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한 번에 아래로 팔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력은 무조건 위에서만 팔 거야 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은 어떻게 파느냐? 일단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상당히 매수세들을 일으켜서 이거 봐, 야 따라와 나 이 주가 더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세들을 일으키면서 개미들이 쫓아오게 만든 다음에 이런 위에 부분에서 물량을 털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당히 무섭게 뺐다가 기법의 구간, 통계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또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주가는 지그재그가 나오는구나, 파동이 나오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세력에 빙의해서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주가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오고 강한 종목, 대장주나 세력의 주도주에 있어서만큼은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장주를 거래해야 하고 떨어질 때 잡을 때 이런 기법들이 효용적인 이유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구간들에서 통계를 냈을 때 반등의 포인트들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구나. 확률적으로 높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시고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봉상의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이 5일선 위에서 한번 거래하고 5일선에서 거래가 끝나면 11선 위에서 거래 한번 하고 11선 거래가 끝나면 21선 위에서 거래를 한번 하라는 것들이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원리가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거래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또는 그냥 귀찮으니까 한 번만 거래해라 이런 게 아니고 세력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그런 물량에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갖지 않고 테마주를 매매하신다면 상당히 잘못된 매매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테마주를 이해하시고 매매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 또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쌓는 것들이 어려우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더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